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처음 성악문헌을 4주차 강의로 맡게 된 소프라노 이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냥 즐겁게 그냥 음악 들으러 오셨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중간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한번 말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해서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 뭘 넘겼는데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1장을 위주로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런 어떤 곡들이나 장르가 있으시면은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악의 이렇게 성부, 아시는 건 되게 많으실 텐데 다시 한번 개념을 이렇게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성부를 이제 제가 나열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저희 성악 창법, 성악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지 그런 발성법 같은 거를 이제 용어로 정리가 되어 있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페라, 제일 핵심적인 이제 오페라에 대한 이제 구성 요소를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게 너무 안 넘어가서 PDF로 제가 그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알려주셨어가지고. 그래서 성악 이게 좋아하시는 혹시 장르나 뭐 곡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성악하면은 내가 뭐 공연을 보러 간다. 그러면은 어떤 공연을 좀 오페라를 보러 가는 오페라요? 거죠? 네. 오페라 뭐 예를 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라트라비아타. 라트라비아타. 오. 와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화려한 무대 장치나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저희가 딱 획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음악극이 오페라. 그러니까 오페라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성악의 어떤 굉장히 멋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뭐 다른 것도 막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페라, 오페라도 있고 또 뭐 다른 공연 혹시 가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는 성악가들이 그냥 소모임에서 직접 불러주는 거. 그러셨구나. 공연 한번 가보시는 게 참 좋은데 5월 달에 그 한국에서 초연을 하는 그게 이제 독일 오페라거든요. 근데 그거 5월 달에 제가 표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국립오페라단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우리한테는 이게 뭔가 생소한 어떤 문화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보셔서 보시면 훨씬, 그런 감수성이나 그런 현장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구나. 그래서 합창도 사실 공연 많이 보러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오페라보다도 합창에 대한 비중이 제일 좀 큰 편이 연주로서, 기획 연주로서는 합창단도 되게 도마다 시마다 합창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합창단들이 하는 정규 연주도 있고 기획 연주도 있고, 그래서 사실 합창제라고만 하면 거의 한 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합창에 대한 그런 연주 공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교수님이 이제 오페라 그래도 라트라비아타 제일 대중적인 거 보셨어가지고 그래서 느끼는 게 참 많습니다. 강의를 떠나서. 네. 잘해야겠네요. 분발해야겠네요. 저희 세대가. 그렇구나. 그래서 칸타타는 설명 좀 해주시죠. 칸타타요. 이 칸타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 같은 데 보면 그 칸타타 커피 광고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그거 보면은 칸타타 이러면서 막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지 CM송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바흐의 커피 칸타타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어떤 기본은 모노디라는 선법에서 파생된 그런 어떤 한 음악의 분류로 되어 있는 곡인데 이게 원래는 이제 화성적인 어떤 반주 안에서 단선율로 연주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 음악이죠. 피아노 칸타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맞아요. 거니까. 그러니까 칸타타도 양식이 그러니까 노래로만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화성 반주 안에서 기악 단선율 들어갈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음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카빌레는 뭐예요? 칸타빌레요? 예. 칸타빌레는 음악 용어예요. 칸타빌레는 이제 노래하듯이. 그러니까 이탈리아 용어인데, 예, 칸타레. 칸타레가 to sing, 그러니까 노래하다는 동사 원형인데, 거기서 칸타빌레, 이거는 이제 부사적인 어떤, 예, 그, 노래하듯이. 예, 음악 기타를 용어. 불때 그걸 노래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악보가 있으면 그 악보 위에 이제 뭐 칸타빌레, 뭐 혹은 뭐 소토보체, 부드럽게, 뭐 이렇게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작곡가분들이. 예. 지시어구나. 칸타빌레는 뒷담자. 스페인어에서 깐타르가 노래하다 쓰 맞아요. 네. 이제 지가 다 오, 우리 이 정도에. 저 긴장해야겠네. 긴장. 다 알아야 돼. 오라토리오 궁금하시죠? 오라토리오 같은 경우도 되게 옛날 음악 양식인데 이것도 원래는 이제 기도하는 수도 이제 그런 기도하시는 곳에서 너무 지루하다. 종교음악 지루하다. 그래서 이제 인물을 설정해서 왜 우리 그냥 예수님 뭐 대역, 뭐 제자 대역 이렇게 세워서 음악극 하듯이 되게 간단하게. 그러면 이 마테스만 곡이나 요한수만 곡이 이런 오라토리오 여기서 파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발전을 다 한 거예요. 사실 칸타타도 원래는 이제 종교 음악으로 처음에 모노디 선율을 따서 시작이 됐지만 이게 이제 흥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러면서 이것도 칸타타도 종교로 시작을 했지만 세속으로 번져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오라토리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이건 사실 종교적인 색彩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근데 칸타타는 이제 기악도 들어오면서 뭔가 조금 변질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오페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신화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가 이제 여기서 종교 혹은 뭐 세속음악, 뭐 예를 들면 평민이 귀족을 이렇게 좀 놀리듯이 막 하는 그런 오페라들도 이제 많이 작곡되면서 오페라 부파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술가고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종교적인 그걸로 시작을 했던 건데 예를 들면 그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민요풍의 그 선율을 따서 노래를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미 가사를 노래로 이렇게 하면서 원래 그 파생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또 이제 세속으로 왜냐하면 대중성을 위해서는 이게 폐쇄적이 갇혀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근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를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고 이제 기본 성부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 성부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한번 내용을 좀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그럼 제가 그냥 이렇게 쭉 대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말고 우리가 읽을게요. 그러시겠어요? 네. 선생님 읽어주세요, 박 선생님. 기본 성부. 예. 성악가로서 자신의 성부는 성악가의 음높이와 목소리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음높이, 즉 음역은 성악의 기본 성부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구분을 따른다. 그러나 좀 더 세분화해서 소프라노와 알토 사이의 메조소프라노, 그리고 테너와 베이스 사이에 바리톤을 첨가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목소리의 특징이라는 것이 다분히 주관적인 것이고 또 어떤 한 가지로 고정되기보다 성악가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상황과 역할에 따라 얼마든지 그 영역을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도식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네.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그래서 쉽지 않다. 소프라노. 저기도 주관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이게 파트를 정할 때 저희도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이미 전공을 선택을 해서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해서 들어왔지만 거기 안에서 만약에 저는 이제 소프라노로 들어왔는데 메조다 너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레파토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 이제 타입이 맞아요. 그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절대 없고요. 성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자 성대가 여자 성대보다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역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남자들은 팔세토가 가능한 게 가성이 여자 가성만큼 가요. 그 이유가 성대 길이가 길어요. 여자는 좀 짧고요. 근데 남자가 기니까 이제 남자는 이제 변성기라는 것도 한번 겪잖아요. 변곡점이 있어서 그때 한번 이제 그 2차 성징이 지나고 나서 또 성대가 길이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또 이제 컬러가 달라지면 또 타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난 테너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지만 해보니까 베이스 바리톤. 완전 바리톤보다 더 내려간 음역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무리를 하면 안 돼요. 성장기에는 사실 성악을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게 성장기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변해요. 얘도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여자들도 뭐 그 변성기에 티는 안 나지만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때 하는 게 가장 이성적이다. 그전에는 뭐 동요를 하든지 그냥 어린 아이가 미성으로 낼 수 있는 그냥 그 상태의 순수한 음악을 하는 거가 좋고 성악은 조금 무리다. 왜냐면 성악은 이렇게 몸을 써가면서 뭔가 이렇게 강한 압력을 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애들이 하기엔 조금 좀 힘들 수 있는데 파리 십자가 거기 네. 보면 합창 거기에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자기 목소리가 맞아요. 달라져가지고 퇴단하고 그러면 그러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빈소녀 합창단도 소년 합창단도 마찬가지로 변성기가 지나면 이제 퇴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성악과로 전향을 할 마음이 생기면 이제 하고 아니면 이제 공부로 이렇게 합창. 서양적인 관념에 따르면 좀 그런 부분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데 아이들의 목소리 이런 거하고 신성하고 연결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양에서 그 중세 근대 초기까지만 해도 애들을 거의 작은 악마 취급을 했거든요. 우리처럼 뭐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먹는 것도 뭐 대충 던져주고 이렇게 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그 합창단 아이들 목소리 그런 데서 뭐 천상의 목소리 이쪽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약간 인간을 도구로 생각해서 결국에 그래서 이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또 해석이 카운터 테너는 일부러 자기 목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팔세토의 그런 영역으로 내시는 거죠. 가성으로. 근데 그래도 여자 성부처럼 내시잖아요. 그것도 테크닉인 거예요, 결국에. 그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진 성대가 그게 가능하신 분들이 사람 때문에. 목이 일종의 악기란 말이죠.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정 변호사님 소프라노 읽어주세요. 소프라노의 목소리는 크게 나눠 빠른 스케일이나 트리거 같이 고난도의 기교를 매우 높은 음역에서도 구사할 수 있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이게 무슨 콜로라투라가 무슨 말입니까? 컬러풀이라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교육.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소프라노, 그러니까 콜로라투라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넣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소프라노 레제로 콜로라투라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레제로가 가볍다는 뜻인데 가벼우면서 기교적인 소프라노가 있는 거고 소프라노 리리코 콜로라투라 이러면은 굉장히 서정적인 소리를 가진 중후한 매력의 소리를 가진 사람이 기교를 한다. 그래서 콜로라투라는 되게 약간 그냥 어떻게 보면 꾸미문 같은 느낌인 건데 컬러풀이라는 거죠. 굉장히 다채롭고 여러 가지 기교적인 거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미안합니다. 중간에 아닙니다. 가벼운 목소리로 재치가 뛰어난 조율이 어울리는 레제로 소프라노. 밝지만 온화한 공명과 부드러운 레가토를 구사할 수 있어 무한 역할에 어울리는 서정적 소프라노인 리릭 소프라노. 그리고 목소리에 힘이 있으며 음량도 크고 호흡이 뒷받침해주면 물론 뛰어난 표현력을 통해 말 그대로 강렬한 극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드라마틱 소프라노와
스핀토 소프라노로 나눌 수 있다. 이게도 되게 많죠, 종류가.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이거 다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음역대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하시는 소프라노들이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양인들, 체형의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소프라노의 어떤 그 파트들은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기교적인, 혹은 레제로가 되게 많고요. 또 리릭도 그만큼 많아요. 네, 이 세 가지가 제일 우리나라나 동양권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소프라노의 영역이고, 나머지 이제 뭐 드라마티코, 뭐 혹은 뭐 스핀토는 이제 이렇게 미는 거고 굉장히 파워가 있는 그런 영역인데, 요런 소프라노들은 외국에 많죠. 이렇게 막 예, 그러면은, 예. 근데, 참,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메조 음역대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 파워풀 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예. 메조 소프라노는, 메조 예.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보다는 낮고 알토보다는 높은 영역의 성악가이다. 대부분의 여성의 목소리는 메조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신기한 느낌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소프라노의 화려함이나 알토의 풍부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메조 소프라노로 성공하려면 소리의 질과 음악성이 매우 뛰어나야 한다. 때문에 메조 소프라노가 오페라라는 장르에서의 주역을 맡는 경우도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비제의 까르멘에서 까르멘은 메조 소프라노를 여주인공으로 한 드문 예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메조 소프라노는 우리나라에 있기는 있으나 굉장히 이제 배역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한적이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도 좀 치열해요. 배역, 예, 그걸 이제 잡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메조 소프라노의 그런 어떤 짙은 음색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이제 동양권 사람은 참 내기 힘들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외국 서양권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많기도 많지만, 그래도 약간 동양인들은 약간 조금 더 뭔가 어두운 그런 음색의 사람이 메조로 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짙고 엄청 이렇게 드라마틱한 엄청 중후한 그 음색을 가진 그 메조 소프라노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어느 쪽이에요? 홍희경 선생님이요. 소프라노, 리릭이요. 선생님. 저도 리릭이요. 제일 좀 되게 일반적인 리릭, 레제로 이렇게. 네. 근데 그래서 저는 네. 메조 소프라노에 대한 그런 거가 되게 어떻게 보면 전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견 같은 게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다르구나. 조금 더 내려간 소프라노가 아니고 그 자체만으로 그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음악 그 가수였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기 시작했죠. 네. 혹시 뭐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 메조 소프라노 영상 볼 수 있는? 그럼요. 그래서 알토까지 저희가 하고 한 번에 이제 비교할 겸. 왜냐면 이게 계속 끊어지면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좋은 질문. 알토는 소프라노처럼 섬세하고 화려한 맛은 없지만 정감 있고 서정적이기 때문에 비애감을 표현하거나 종교적이고 정적인 느낌의 음악들에 적합하다. 그래서 오페라에서는 젊은 여주인공보다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부인이나 하녀 등 조역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그래서 알토는 제가 딱히 할 말은 없는데요. 왜냐면 알토가 많이 없어요. 진짜 파트도 많이 없지만 굉장히 메조 소프라노보다 더 짙은 느낌 정도의 차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 알토라는 게 어쨌든 제일 상징적인 거는 우리 합창 때 성부, 4성부 나누면 알토가 있잖아요. 메조는 없잖아요, 사실. 메조도 만약에 그 여성 합창단이면 메조 소프라노 나누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소프라노 뭐 1, 2, 알토 1, 2 이렇게 있진 않고 소프라노에서 조금 더 음색이 조금 짙다 하면은 소프라노인데 메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 합창단은. 근데 그런 합창에서는 소프라노, 알토, 뭐 테너, 베이스 이게 우리는 되게 익숙한데 정말 파트로서 알토는 제가 다룰 게 많이 없는 게 많이 좀 보여지지는 않으니까, 예, 대중적으로는. 어쨌든 한번 일단은 계시거든요. 선생님이 계셔요. 알토 선생님 계셔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소프라노서부터
소프라노서부터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프라노인데요. 이분이 콜로라투라, 그러니까 프랑스 가수신데 소프라노 약간 되게 가볍고 소프라노 레제로 콜로라투라. 네, 되게 기교적이신 분이에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깨지는구나. 플레이 버튼이 아까 잘 했었나요? 네. 소리. 됐다. 죄송합니다. 음량이 너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할까요? 플레이 버튼. 노래를? 네,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무반주 지금.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로. 얇으시죠? 굉장히. 근데 너무 깨꼬리 같은. 일단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약간 TMI인데 이분이 원래는 성악을 배우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이게 95년도 영상이긴 한데 이분이 원래는 배우가 자기 본업이셨던 분이세요. 굉장히 체구도 조그마시고 제가 이제 연주를 한국의 내한공연을 한 6년 전에 하셨나? 굉장히 조그마시고 마르셨어요. 근데 노래가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가지고 성악을 해보다가 오디션이 되고 이렇게까지. 아니 어렸을 때부터 아니요. 되게 늦은 나이에 하셨어요. 이미 뭐 결혼하시고. 참. 근데 또 일찍 은퇴하셨어요. 또 일찍 은퇴하신 게 너무 혹사해서 목을. 그래서 그 내한 공연 때 많이 힘들어하시고. 저 목소리 내려면 찢어질 거야. 많이 안타까웠는데 참 너무 좋은. 교재 있으시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저희가 메조소프라노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완전 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은 완전 라이트한 타입이셨고 이제 거기서도 약간 리릭한 서정적인 라인 가지고 계신 소프라노도 계시는데 너무 이제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라이트한 성악가를 일단 먼저 들려드린 거라서 일단 어쨌든 메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조가 어딨지? 보여요. 괜찮아요. 잘 보고 있어. 됐다. 요게 이제 비제의 까르멘. 세규디아.
그래도 고음이 아예 안 나진 않고요. 네, 맷조들도 나는데 톤이 약간 짙죠, 확실히. 네. 그래서 이분이 어제 스칼라에서 공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셨는데 여전하시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데 이때는 엄청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셨는데 키도 좀 많아 보이는데. 이때도 어머 사업가도 이렇게 다 이뻐요. 그러니까요. 경쟁력 너무 심해, 경쟁이. 인생도 이뻐요. 이 기기가 음색은 그런 대로 잘 오, 네. 엄청, 좋은데요, 진짜? 살짝 안 맞아요. 그건 파일 따라서. 그래? 여기가, 얘랑 잘 맞아요. 아쉽다. 그래서 3번은 알토 되게 희귀하긴 한데 한번 음색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실게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들어보면 남자 소리. 소프라노 그냥 가라앉듯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는데 이분은 막 그냥 그렇죠. 소프라노 이거다를 보여주세요. 한번 들려드릴까요? 앞에 잠깐.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낮아질수록 음색이 굉장히 되게 약간 좀 전달력, 호소를 짙은 그 왜 우리나라도 막 소머리 창법 있듯이. 예. 그림상으로는 음역이 낮아질수록 여자분의 체격은 커지네. 배도 좀 나. 그걸 버텨야 되니까. 하는 거거든. 네. 하는 한번. 예. 들어야 될 거랑 그렇지만. 공연 한번 하고 엄청 놀아야 될 것 같아. 공연 한번 나면은. 네. 이게 95년 영상이에요. 네네네. 그분이죠. 아니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성악을 안 배웠던 사람인데 천부적인. 저 음악은 진짜 성당에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뭔가 사람을 빨아들이고. 밤의 여행만큼 어려워요, 이게. 예. 반주가 없어요. 오. 진짜 참 감동적이죠? 예. 따라하기 해볼까요? 너무 좋은데?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들을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계속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테너로 갈까요? 아, 네, 일단은 여기 예. 읽고? 여기 네, 여기 일단은 저 이렇게 개념 정리만 하건데 보시다시피 소프라노, 뭐 메조 소프라노 있지만 뭔가 여기가 더 정적이고 어둡고 뭔가 이렇게 무게감 있는 역할. 갈수록 무게감 있는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제일 많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조연, 주연 이렇게 막 다 나뉘잖아요. 드라마 안에서도. 그러면 주연은 약간 조금 이렇게 성격적으로 좀 딱 튀는 다채로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조연들은 이렇게 묵묵히 곁에서 이런 느낌으로. 근데 마찬가지 저희도 주역은 그런 이렇게 어떤 특징들이 많은 배역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갈수록 조금 줄어들지만 그만큼 무게가 있다. 없으면 안 된다. 예, 일단은 저희가 테너로 남자들 성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너는 소프라노와 마찬가지로 목소리의 특성에 따라 로부스토 테너, 리릭 테너, 드라마틱 테너, 레제로 테너, 헬덴 테너 등으로 분류된다. 로부스토 테너는 고음역에서도 힘있게 노래하는 테너로 대부분의 젊은 테너들이 이 역할을 등용한다. 로부스토는 주로 이탈리아 오페라의 배역을 맡으며 드라마틱 테너나 헬덴 테너는 비슷한 성격의 테너이지만 바그너와 같은 독일 오페라의 배역에 해당한다. 이렇게 남성 가수들이 힘있는 고음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성량이 풍부한 바리톤들이 훈련을 거듭하여 테너 음역으로 올라온 경우다. 특히 헬덴 테너는 종종 아일랜드 테너라고도 하는데 온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상한 성격을 잘 표현해내며 리릭 소프라노의 상대역을 맡는 경우가 많다. 레제로 테너도 레제로 소프라노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뭐 테너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소프라노도 마찬가지로 레제로랑 리릭이 제일 조금 비중이 많다. 나머지는 굉장히 드라마틱거나 스핀토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희귀하지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기 테너도 마찬가지로 레제로랑 리릭이 제일 대중적이고 제일 많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바리톤인 줄 알고 입시를 바리톤으로 해서 대학을 들어왔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테너 레퍼토리를 내시면서 야, 너 테너를 해라 했는데 너무 잘 나, 고음이 뚫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 이제 어떻게 여기 헬덴 테너가 되시는 거죠. 아일랜드 테너가. 이제 그럼 그런 분들은 서정적인 그 소프라노들이랑 배역을 할 때 굉장히 톤이 맞으니까 부드러우니까 잘 어울리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간혹 저희 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약간 무게감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음역대가 높은 거를 소화하는 테너가 희귀해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된다고 이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도박이죠. 이렇게 했는데 흔들리는데 막 테너를 막 억지로 한다 해서 막 힘들어 하셔서 다시 안 되겠다 바리톤 하시는 경우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스로 바리톤. 바리톤은 테너와 베이스 사이의 성부로 여성에게 있어 메조소프라노와 마찬가지로 남성에게 가장 편안한 음역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테너처럼 화려하게 높은 음을 내면서 묘기에 가까운 테크닉으로 청중들을 사로잡을 수는 없다. 대신 충실한 작품 해석과 숙련된 처리를 통해 청중들과 교감한다. 따라서 오페라에서 바리톤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역할은 아니지만 주로 음악적 수준이 높은 무게 있는 역할을 맡게 된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죠. 메조 소프라노 같은 약간 여주인공 느낌은 아닐지언정 어쨌든 비중이 있고 무게감 있는 중요한 역할. 뭐 예를 들면 아버지, 뭐 예를 들면 뭐 친구, 뭐 예를 들면 뭐 뒤에서 이렇게 돌봐주는 뭐 조력자, 뭐 이런 역할이 될 수 있겠죠.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가곡에서 바리톤이 많은데 그게
그런 무게감이나 아니면 내용 때문에 그런 거. 가곡에서 바리톤? 근데 그것도 되게 상대적인 게 그 음역이 만약에 조금 낮다 하면은 그 가곡은 작곡가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바리톤을 위해서 쓴 거야, 연가곡을. 이런 경우에는 가곡 겨울 나가네 같은 경우에는 바리톤만 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이 가곡 자체도 그 성부에 따라서 주는 그런 것들이 다 다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네, 아시면 될 것 가곡 같아요. 같은 거를 작곡할 때는 그 노래를 부르는 음역을 생각하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간혹 가다 나 이거 너무 배우고 싶어, 너무 낮은데 나 너무 하고 싶어 이러면은 이제 음역을 조금 높여서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연가곡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약간 있기 때문에 좀 그걸 좀 지켜가면서 하는 게 좋죠. 뭐 예를 들면 라흐마니노프도 나는 1번, 2번, 6번 소프라노를 위해서 지금 4 소프라노로 돼 있어 심지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프라노를 위한. 그러면은 소프라노가 하길 바란 거거든요. 사실 라흐마니노프는. 근데 가끔가다 이제 세트송이니까 연가곡이니까 1번부터 6번이다? 그러면은 그냥 한 파트가 그냥 하는 게 제일 손쉽잖아요. 그러니까 4 소프라노? 근데 난 테너니까 상관없어. 이러면서 같은 음역대니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나 그러면 1번, 2번, 6번. 그러면 3, 4, 5번은 뭐 메조나 뭐 바리톤을 위한 거다? 그러면은 그냥 그것도 이렇게 전조를 해서 다른 이제 내 편한 음역대를 만들어서 그냥 다 소화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연주자 마음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가곡은. 음악의 색깔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뭐 해석이 달라서 다들 연주자마다 해석이 달라서 그냥 가곡은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오페라는 그게 어렵죠. 정해진 배역이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그거는 내가 바리톤인데 테너로 하고 싶다. 갑자기 우나 푸르티바 라그리마 이런 거 안 되죠. 먼저 바리톤 목소리가 너무 맞아, 섹시해요. 맞아. 우리 흔한 같은 얘기입니다. 발톱 누구 발톱 누구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발톱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김연아 선수 그 남편 고은이 바리톤인데 인기가 거의 폭발이잖아요. 네, 부를 때 보면 목소리가 딱 치고 나오는데 그 저음에서 울리는 그 매력이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발톱 보면 그 사람 감수성이 너무 진짜. 바리톤 목소리 한번 내볼까? 베이스를 한번 읽어보시죠. 바리톤으로. 목소리하고 노래할 때 목소리하고 말하는 목소리하고 이게 같은 비슷한 너무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저 이 질문이 왜 안 나오실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목소리하고 노래하는 목소리하고 저는 이게 같아야지 좋은 소리가 날 것 같다고 생각을. 그 질문이셨구나.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는지. 아니. 제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게 좀 궁금한 게 그 소리가 나는지 원래 목소리하고 그 목소리에 맞는 목소리가 이게 중요한 건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짜로 그걸 만약에 내가 음역이 원래 이게 아닌데 노력해서 다른 목소리를 또 내는 건지.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너무 리스크가 커요. 왜냐면 메조는 막 안녕하세요 이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노래하는 그 좋은 포지션에서 음성적으로도 유지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프로들은 그렇게 잘 안 하시는데, 그 어린 친구들은 그 왜 친구들 말할 때 흉내는 좀 그냥 내가 노래하기 편한 어떤 그런 상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야야야 하면서 막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좀 성대가 좀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말을 했는데 어떻게 노래해봐 이래서 목소리가 좋을 것 같은 게 느낌이 성악가 분들은 있는지 보통 사람한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타고난 것도 있어도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음치인데 난 박치인데 막 이래도 그것도 어느 정도 훈련을 거듭하시면, 이렇게 운동광고 없는 사람도 이렇게 운동 계속 이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 체득이 되잖아요, 몸이. 그런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훈련을 조금 하다 보면 나는 뭐 아예 노래에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거는 또 아니고요. 그래도 가능하다. 노래는 가능하다. 목소리 들어보고 그다음에 체형을 보고 아니면 목이 막 가는 거 아니면 목이 네. 그래서 이렇게 연습대를 뭐가 맞아 이렇게 한 좀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 예상했던 질문은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파트 정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궁금하시지 않을까 전 궁금했거든요. 궁금해라.
아니 근데 되게 비슷한 류의 질문이셨어요. 예, 이렇게 말할 때랑 이렇게 노래할 때랑 그런 질문이셨으니까 이것도 되게 맞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이 좀 길고 좀 이렇게 키도 크고 좀 마르고 이런 사람은 원래 소프라노가 많이 없어요. 보통은 제 악기는 원래 메조라고 하셨고, 그 제가 이제 아끼는 뭘 아끼는 자연스럽게. 근데 저도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하니까 제가 이제 한창 이제 입시생 때는 세브란스 가서 이제 음성 그거를 다 분석하고 내 파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물론 객관적으로 교수님이 뭐 하실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생김새가 내 이 성대가 어떤 색깔을 가진 건지 너무 궁금해서 세브란스를 이제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교수님들이 이상하네. 악기는 메조인데 성대가 소프라노라고. 그래서 노래할 때 조금 이 관이 기니까 올라갈 때 쉽지 않을 거라고. 어쨌든 한번 공부 뭐 그것도 뭐 이상한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죠. 아, 내가 신체적으로 타고난 거는 없구나. 근데 이제 그건 안고 살아야 되는, 제가 음악을 좋다고 해서 선택을 했으면 제가 안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뭐 그 파바로티 주치 선생님이 이제 성대만 봐도 바로 맞추신대요, 티포를. 그래서 이제 또 갔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연습이나 하지. 막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저 티포가 뭐냐. 그래서 막 보더니 막 이제 그거를 이제 카메라로 보고 막 적으세요. 제가 근데 어떻게 알아봐요?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막 한국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적으실 때 뭔지 모르는데 이탈리아 선생님 이렇게 적으시니까 이탈리아 사람한테 이게 뭐라고 한 거야?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워드를 저 타자를 쳐서 좀 번거롭잖아요. 죄송하지만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소프라노 성대인데 이제 리릭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나이가 어렸으니까 레제로 한 곡을 많이 했었거든요. 기교가 있는 곡을 많이 했어서 나는 그런 레퍼토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유역지에서 그렇게, 근데 이게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하신 것도 좋지만 정말 저같이 너무 호기심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냥 가가지고 저는 악기가 어때요? 라고 물어본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가서 좋다고 느꼈던 게, 그럼 나도 대충 사람들 보면 체형만 봐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제일 편한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체형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판단이 되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뭐 바리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키가 크고 또 좀 목도 길고 좀 그런 분들이 바리톤에 어울리겠죠. 또 이제 테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목은 짧아도 이렇게 풍채가 좋고, 왜냐면 그 압력이 있으니까, 고음 압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 압력을 견뎌내야 되니까. 오히려 고음이 또 짧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질문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선생님들, 교수님들 이렇게 소리를 목소리만 들어봐도 소프라노시겠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나 소프라노 하고 싶은데 너무 있잖아. 우리는 베이스 같아요. 바리톤이실 것 같아요. 음성 자체가 조금 이렇게 가볍지가 않고 무게가 있으셔서 약간 바리톤 쪽이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베이스는 아마 더 만약에 닦으시면 아마 다 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은 이제 소프라노. 제가요? 아까 여기 소프라노 되실 수 있어요. 하이 소프라노. 목소리 톤 자체도 굉장히 밝으세요. 선생님도 소프라노. 완전 알토라고 생각해요. 근데 약간 메조가 될 수도 있는. 메조가 될 수 있지만. 내 걸 아닐까? 선생님은 뭔가 리릭 쪽 소프라노. 리릭 쪽 소프라노. 그러니까 조금 너무 가벼운 거는 아니시고 소프라노신데 좀 더 이렇게 서정적인. 리릭 소프라노가 우아한 것에 맞아요. 선생님은
소프라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소프라노가 제일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뭐 악기가 이래도 뭐 소프라노인데요. 부모님이 주신 성대가 소프라노신데 뭐. 예. 그렇구나. 갑자기 바리톤. 왜 소프라노 그렇게 무서운데 왜 소프라노 그렇죠. 소프라노도 가끔 무서워요. 고음이. 왜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도 트리플러츠나 막 이런 거 뜰 때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실수를 했으니 하면은 그게 이제 공포감으로 기억이 되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예. 편한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편한 거는 없고. 소프라노에서 다른 걸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 노래를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들으실 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감히. 라이브가 최고죠. 나중에 5월에 그럼 이제 베이스 한번 볼까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네. 베이스는 남성의 가장 낮은 성부를 말한다. 베이스 성부도 더 세분될 수 있는데 그것은 목소리의 성격이 아니라 주어진 역할에 따른 부분이다. 즉 서정적 스타일로 노래하는 베이스는 바소 칸탄테라고 하며 희극적 역할은 바소 부포라 부른다. 이외에 자신들이 특별히 낮고 깊은 음들을 낼 수 있는데 자부심을 갖는 베이스 성악가들은 스스로를 바소 프로폰도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발음 좋으시다. 네, 정확하세요. 베이스와 바리톤의 음역을 누나드는 성악가는 베이스 바리톤이라고 부른다. 네. 근데 저도 참 이거를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베이스, 사실 우리나라 베이스는 그래도 적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알토는 적어도 베이스는 뭐 적긴 하지만 없진 않아요. 네. 근데, 나 베이스가 이렇게 종류가 많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바소 칸탄테라는 게 있고, 부포라는 게 있고, 프로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물론 이제 이분들은 이렇게 나눈 게 뭐 서정적 스타일인 뭐 칸탄테, 뭐 희극적인 역할인 부포, 뭐 낮고 깊은 음을 낼 수 있는 뭐 프로폰도 이렇게 하셨지만 이 말 그 자체가 이 원어기도 해요. 칸탄테는 약간 더 노래하는, 아까 칸타빌레 하듯이 칸타레 노래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서정적 노래를 좀 중점으로 하는 그런 베이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베이스를 얘기할 때 바소 칸탄테라고 하는 것 같고. 이제 희극적 역할, 뭐 예를 들면 오페라에서 이제 베이스들이 이제 막 굉장히 이렇게 뭐 약파는 약장수, 뭐 이런 역할이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 이런 부포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폰도라는 것도 이렇게 깊다라는, 딥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 말 자체, 그러니까 특별히 더 낮고 깊은 음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명칭이 사실 그냥 우리가 들리는 그냥 그대로를 그냥 명명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분류를 굳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베이스는 낮은 음역대기는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베이스 바리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수분들 중에서.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좀 그래도 빈번한 편이기는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베이스도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실 건데 굉장히 그 여성 파트만큼 굉장히 차이가 극명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카운터 테너 카스트라토 하고 남자 파트 다 한번 들어볼까요? 카운터 테너는 한마디로 남성 알토이다. 주로 팔세토, 즉 가성을 사용하여 남성으로서는 매우 높은 여성의 음역에 해당하는 음을 내는 것으로 16세기와 17세기 교회에서 여성이 노래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여성의 고음을 남성이 내기 위해 교회 음악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카운터 테너. 카스트라토도 한번. 반면 카스트라토는 어린 남자 아이들이 소프라노나 알토 음역의 목소리를 보존하기 위해 사춘기 이전에 거세한 남자 성악가를 카스트라토는 소년의 가늘고 높은 소리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팬은 성인의 것이기 때문에 소리가 매우 힘있고 남성과 여성의 음역을 모두 소화할 뿐 아니라 그 특이한 음색이 미묘한 음악적 효과를 창출하여 화려한 오페라의 주인공으로서 바로크 말기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당시엔 일단 카스트라토로 성공하면 막대한 부와 영광이 보장되기 때문에 고아들이나 가난한 집안의 소년들이 훗날의 영화를 위해 거세당하고 카스트라토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과장된 장식으로 일관하는 그들의 노래에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면서
카스트라토에서 온통이 사라지게 되었고 당시에 작곡된 오페라에서 카스트라토가 담당했던 화려한 영웅들의 역할을 오늘날은 여성 가수가 맡거나 가성을 사용하는 카운터 테너가 대신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운터 테너 카스트라토를 쭉 읽어봤는데 저희가 이게 이제 여성 성부를 담당하는 파트 2 부류를 지금 저희가 읽어본 거잖아요. 근데 카운터 테너는 그쵸, 카스트라레, 그러니까 거세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는 그게 있으니까 저기 카운터 테너는. 근데 이제 카스트라토는 이제 사실상 저희가 소멸이 됐었죠. 그때 이제 현대, 이제 근현대 넘어가기 전에 이제 소멸이 된. 예. 근데 있더라고요. 영상을 찾아보니까 마지막 카스트라토였던 분이 소리 듣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처음 이런 건 찾아볼 일이 없잖아요. 저도 사실 궁금하지도 않지만 영화가 아마데우스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리날도. 네네. 핸델의. 네네네. 그게 카스트라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분들은 이걸 하면은 인기를 얻으니까 당시 이제 막대한 부와 자산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쇠퇴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흥미를 잃게 되면. 그러니까 참 많은 좀 가난한 남자 아이들이 좀 많이 희생을 당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오스트리아 비인 합창단 어린아이들 보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흥만 들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네, 변성기 지나면. 처음에 그게 시작된 건 언제였어요? 카스트라토가요? 아니 오스트리아 비인 그 어린 아이들 합창단. 거기에도 되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합창단이긴 한데 몇백 년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그때 거기 그 합창단에 애들도 이런 애들이 있지 않아? 근데 왠지 종교 음악이어서 처음에 시작한 게 창단된 목적은 종교였었어가지고 그냥 어린아이들 정말 그 도구로서 신이 이렇게 준 거다 하면서 그 도구로서 어린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왜 성가 곡 이런 거 연주하게 했다가 이제 좀 일정 시기가 지나면 그때 시기라면 카스트라토가 있었으니까 그때면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거는 아마 그분들 역사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이런 거를 보면은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 성악가를 쓰고 싶기만 했었던 당대 상황에선 이해가 갔으나 너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성은 나중에 오페라 좀 성행하고 나서 그 배역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전에 교회 음악 할 때는 여자들은 노래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526년 됐답니다. 비인 합창단이 520년. 네. 정말 오래됐네요. 거의 뭐 몇 세기지. 네. 1500년, 1600년. 어떻게 이순대? 요새 한참지인데. 르네상스 시기도 지나고. 거의 르네상스 시기네. 그러면 르네상스가 뭐 좀 빨리 먹는 경우에는 13세기 말 14세기 정도의 르네상스 시기로 보니까. 근데 카스트라토도 사실 이제 오페라 배역을 쓰기 위해서 이제 그때 당시 반짝 유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굉장히 희박할 것 같긴 하나 어쨌든 이런 역사가 남겨져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5개나 돼서 남자 들어볼 거는 영상 들어볼게. 걔네들은 거기에 당첨되기 위해서. 맞아.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방간되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네요. 다 세계적으로 다 있어. 일단 테너 한번 들어볼까요? 테너? 4번 테너. 테너, 바리톤 이런 거 좀 많이 들은 거. 들어보셨죠? 네. 야, 사랑의 명 나오네. 이게 은하프르티.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Hey!
귀엽죠. 비주얼은 40대인데 미성이다. 비주얼은 눈을 감아드리는 걸로. 예. 계속 듣고 싶네요. 네, 바리톤 저 지난번에 이 가수를 제가 그 링크를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네. 선생님 나중에 다 공유해 주세요. 네네네네. 그 링크를 찾아서 잠깐만. 왜 이럴까? 세팅을 잘 해가지고 저거를 너무 좋아요. 이거 네, 너무 좋아요. 이분도 아버지 역할이에요, 아버지. 와, 너무 참. 잘 구분이 안 가네. 바리톤이랑 테너랑. 저 구분이 안 되세요? 약간 났다고 외에는 나 훨씬 더 중후할 걸 예상했는데. 네. 그건 바리톤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잘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띵브로라고 해서 진동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이 낮은 음역대임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너무 잘 되니까 밝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빨가 보여서.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이때는 되게 젊으셨어요. 이미 돌아가시긴 했는데 뇌종양으로 이분이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러시아 분이신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굉장히 더 두꺼워지시고 더 파워풀하시고 대단하세요. 그게 두꺼워지면 더 힘든 거거든요. 몸은 버티기가. 근데 참 이때는 젊으시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힘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어린 느낌의 소리도 나고. 네. 그래서 베이스, 저희 베이스 요것만 듣고 좀 쉬도록 할게요. 네. 눈치 게임. 아까 그 알토 들은 거랑 느낌 비슷하죠? 지하에 신 하데스가 있는 것 같죠? 몸에. 근데 목이 짧아질수록 물이 낮아지는.
이분이 이렇게는 보여도 이 크기가 큰 거예요 지금. 예. 이 크기 자체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 흡으로 저 베이스 바리톤도 이때 젊었을 때 되게 얄쌍하잖아요. 목이 두꺼워져요. 이걸 감당을 해야 돼 사실. 예. 악기가 더 깊고 넓은 사람들은 베이스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세요? 그 카운터 테너랑 어떻게 그 카스트라토 듣고 저희가 쉴까요? 아니면 좀 쉬다가 너무 특이해서 카스트라토가 멋있죠. 이렇게 하면 선생님 리사이틀에서 임선 선생님의 이제 공연 투획 공연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만 하시고 나서 안녕하세요, 뭐 이동규입니다. 그래서 너무 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충격을 받고 목소리도 여성 아니었었어? 그때는 중학생이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소리는 막 베이스 뭐 거의 보통 말할 때도 저 음성 비슷합니까? 아니요. 말씀하실 때는 완전.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말할 때 그 음성에서 보통 노래를 하는 게 편하기는 하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카운터 테너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러시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음역을 넘나드시는 거니까 남자 파트 여자 파트를 너무 대단하세요. 진짜 이때 활동기셨어요 한창. 근데 이때 제가 진짜 팬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팬입니다. 이동규. 네, 이동규 선생님. 그리고 이분은 이제 카스트라토인데 그냥 편견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동규 선생님이 이제 테크닉을 배우신 배우신 분인 거고 이분은 이제 그냥 이제 생계를 위해 뭐 어쨌든 하신 거니까. 이런 느낌. 더 들으실까요? 여자가 구분이 안 돼. 이거 약간 밤에 들으면 그 댓글을 제가 봤는데요. 밤에 들으면 공포 너무 무섭다. 그래서
그거 댓글 보고 너무 그러니까 이게 튀기는 소리도 나잖아요. 네, 너무 옛날 레코딩이다 보니까. 여자 같으면서도 여자 아니고. 근데 이건 좀 한이 서려 있는 목소리거든요. 아까는 좀 아름답다고 하면 이건 좀 날것의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저렇게 생겼는데도. 그러니까 이 딱 체형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너 쪽이잖아요, 이분은. 예, 근데 뭐 비슷하게는 한데 소프라노를 하신 거니까 안타깝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저희가 말씀하셨던 이렇게 사람들 말씀드렸던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남성이 혹시 공성기를 안 거치는 사람 이런 사람 없습니까? 그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궁금해요. 저도 진짜 만약에 그렇다면 혹시나 있나 싶어서 없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 신의 재능이라고 아니 생각해요. 어쨌든 네. 별별 사람이 다 있어. 그런 사람도 있을 법한데 역시 신의 섭리로. 네. 그 몽골에 두 가지 음정 한 번에 내는 사람 스타킹 예전에 나왔었잖아요. 있었어요. 전 그것도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이게 재능 아닐까? 이러면서 이것이 재능 아닐까? 한국에도. 너무 대단하시다. 그건 성악이 아니고 어떤 그냥 가창. 뭐였지? 능력? 트로트인데 아. 이렇게 하면 완전 여자 음색으로 나고 이렇게 하면 완전 남자 음색으로 그래갖고 반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여자로 할 때는 고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화면에 영상이 나오는데? 크리스티나가 그거를 같아. 그 장면이었었나 봐. 아까 그 남자분 성악하실 때 두성을 쓸 때하고 이렇게 흉성 쓸 때하고 소리가 이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소리가 바리톤하고 테너하고 그 소리를 내는 그 부위가 다른지 아니면 같은데 그런 소리가 나는 건지. 그러니까 카운터 테너랑 네. 요 파트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일단은 제가 카운터 테너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요. 저희 음역대 어쨌든 내고 계시니까 저희는 요쪽 위쪽을 많이 내죠. 네, 포지션 자체가 이쪽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모든 그 성악가들 다 이쪽에 마스케라라고 하는 이렇게 가면이라는 뜻이긴 한데 이쪽에 공명이 있어야 돼요. 그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여기 이게 비강 공명 이런데 비어 있는데 뻥 내는 건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팔세토를 내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대가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은 가성 음역대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역대를 잘 발달시켜서 아예 이제 일반 소프라노, 메초 소프라노 정도로 톤을 맞춰서 개발을 한 그 파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뭐 체스트 보이스는 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체스트 보이스 같이 흉성으로 내야 되는 게 있어서 흉성, 두성, 여기서는 이제 진성대. 근데 이제 이분은 그쵸 가성대를 아마 비벼서 사용을 하시고 말씀하실 땐 진성이겠죠. 그러니까 진성을 쓰실 일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목소리 듣고 제가 또 충격받았죠. 어머? 왜 이렇게 목소리가 낮지? 예. 그래서 쓰는 부위가 달라서 그런가 봐. 말도 다르고. 오, 굉장히 디테일하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음 파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매 때문에 안 넘어가는. 이게 아닌가. 그래서 성악 창법 발성법과 용어의 기초 학습 다 성악 창법 발성법 벨칸토란 17, 18세기 바로크 시대의 이탈리아는 여전히 서양 음악의 중심이었으며 성악의 전성 시대를 맞이한다. 이 시대 이탈리아 가수들의 창법과 가창 스타일을 오늘날 벨칸토라고 부른다. 벨칸토라는 말은 이탈리아 말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다. 현재 우리가 잊혀진 그 당시 창법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창법이 고대와 중세의 가창 전통을 이어받은 자연스러운 발성으로서 무리하지 않으면서 아름답고 깨끗한 소리를 추구했던 예술적 가치가 높은 창법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경험적이며 테크닉이 뛰어난 실제적인 창법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성악 음악의 환경을 보면
16세기 말에 시작된 오페라는 바로크 시대에 이르러 아리아를 중심으로 대단히 활발해져 많은 가수들이 필요했다. 당시의 작곡가들은 가수들의 역량에 맞춰 오페라를 작곡했으며 연주회는 성악적 테크닉과 표현을 존중하는 가수들 중심의 연주회로 공연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극장의 규모도 가수들이 노래하기에 적합한 작은 규모였으며 오케스트라의 규모 역시 작았기 때문에 가수들은 무리 없는 자연스러운 발성을 통해서 실제적인 가창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었다. 성악적으로 좋은 환경과 노래하기에 좋으며 상대적으로 열린 모음을 가진 언어인 이탈리아어의 결합은 이탈리아에서 벨칸토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 벨칸토 창법을 통해 가창 예술이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벨칸토의 원리들이 발성 기관의 원리에 근거한 자연스러운 발성 원리였기 때문이다. 네. 이제 여기서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벨칸토 많이 그래도 그 용어를 어디선가 이렇게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마리아 칼라스.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벨칸토 작품이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벨칸토 이게 제가 이제 그 수업 때 듣기로는 이 벨칸토가, 그러니까 원래 오페라가 성행하기 시작했던 건 16세기 말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작곡가들이 그때 당시 가수들이 있잖아요. 가수들의 성격에 맞게 작곡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시작한 성악, 그러니까 벨칸토 시작한 성악이, 그러니까 그 파트가 테너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테너 통해서 벨칸토의 원리를 다 이제 답습하면 교육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벨칸토가 사실 뭐 요새는 굳이 구전이나 어떤 그런 이렇게 뭐 중세시대, 고대여 중세시대 가창 정통을 이어받은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이제 뭐 유튜브도 막 저희가 그래요. 유튜브 선생님이라고 유튜브도 있고, 또 이제 뭐 과학적으로 해부학 전공하신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제 벨칸토를 내기 위해서, 이 창법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필요하다, 이런 걸 그냥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라 옛날만큼 뭔가 구전으로 전달해오는 그런 방식은 살짝 벗어났지만, 어쨌든 벨칸토는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이다. 그런 발성기관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발성 원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발성기관 원리면 저희가 뭐 부성, 흉성, 진성 뭐 이렇게 음역대 신체 기관에서 공명이 되는 그 기관이 발성기관인가요?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성기관에서 우리가 가장 자연스러운 발성기관이라 하면, 우리나라 언어로 따지면은 받침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뭘 했습니다, 뭘 한다, 이러면은 받침이 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는 음성학 기준으로는 약간 들어가요. 먹는 발음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그 미국 언어도 뭐 보면은 앞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우아하잖아요. 그래서 듣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발음은 그 크리스티나 혹시 아실까요? 확 앞으로 가 있어요. 발성 기관 자체가, 그러니까 기관의 그런 차이가 아니고요. 언어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고, 소리. 네. 그럼 노래하기에 좋은 발성이죠. 그러니까 그 언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모아서 내라. 그 자기네들 언어가 있지만 그 언어 안에서도 그 분철법을 지키면서 무조건 그 라콜리라고 해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소리를. 콜렉트 해라.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버려지지 말게.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를 해도, 한국어로 뭐 선생님 저 가곡을 한국 가곡을 하고 싶은데, 이러면은 이탈리아스럽게라도 좀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유도를 하세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그래서 사실 성악하는 사람들이 좀 힘들다 하는 언어가 찬양, 찬송가 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탈리아 오페라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다른 언어에 비하면은 편하다. 네. 전달력이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받침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받침이 없죠. 없는 그냥 거죠, 겹자음만 네. 있을 뿐. 받침이 없구나. 이탈리아 사람들 이름 생각하니까 루치아노, 바바로티 이런 받침이 없고. 네.
피자 마르게리타 이러면서 뭔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일본 사람 그러니까 일본도 없으니까. 좀 없으니까 아리가또 쉽겠네. 저희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일본의 또 문화가 있잖아요. 굉장히 공손하고 절제된 이 감성은 하는 감성과 이탈리아 하는 그 레몬틱하고 오렌지틱한 그 지중해 감성과 이러면서 이렇게 공손한 오히려 낼 수 있는 소리가 굉장히 적대요. 수가. 그러니까. 그래도 이탈리아 발음 잘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편한가 봐요. 받침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히 낫겠죠. 네, 발음을 너무 잘해요 정말. 영어 그거는 발음보다 훨씬 잘하네요. 영어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네. 창구배에서 한번 소리 한번 내주시면.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훌륭한 예시로 제가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축복받은 나라네요. 영어가 독일에서 그렇게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그런 나라. 그 나라 사람 좀 전체적으로 늘상 밝은 성향을 가지고 늘상 길거리 다니고 엄청 밝죠. 뭐 밝은 나라 중에 하나죠. 예, 지금 일조량이 진짜 다 한 것 같아 거기는. 예, 그러니까 밝을 수밖에 없는 일조량. 날씨가. 예. 일단은 저기 파사조 발성 용어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파사조는 이탈리아 말로서 톤과 이행 변화라는 뜻이다. 발성에서의 파사조는 중음에서 고음으로 넘어가는 음역대 또는 중음과 고음의 경계가 되거나 겹쳐지는 음역대를 말한다. 그래서 일명 경과음 또는 경과음역이라고도 부른다. 파사조를 특별한 발성 테크닉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파사조는 단지 경과음역에 대한 용어일 뿐이다. 파사조에서 마스케라로 열고 노래하게 되면 소리가 살짝 돌아나가는 느낌으로 발성이 될 때가 많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이 음역대를 소리가 돌아서 나간다는 의미로 자라레, 지라또라고 부르기도 하며 잘 커버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영어로 커버링하는 음역대로 부르기도 한다. 파사조는 어느 음부터 오느냐에 따라 자신의 성역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언어로는 간단하게 성구전환이라고 해요. 성구전환. 네, 그래서 저음, 중음, 고음에 대한 영역이 전환되는 거. 그러니까 저음이면 중음을 넘어갈 때, 중음역 넘어갈 때 분명히 성구전환이 한번 될 것이고 또 중음역에서 고음역이 넘어갈 때 또 성구전환이 한번 될 것이고 그 영역을 저희가 차이를 두는 게 전환된다고 하는 게 파사조. 인데요. 이게 파사조라는 게 일단은 영어로 패스 지나가다라는 뜻이죠. 네. 잘 지나가라. 네. 그래서 그 벨칸토가 약간 조금 그 일맥상통하는 게 벨칸토를 잘한다는 거, 파사조 잘하는 거. 그러니까 저음역, 중음역, 고음역이 너무 티나서 안 돼. 다 소리가 일관성 있게 균일하게 잘 나야 돼요. 네, 너무 저음에서 중음 넘어가다 갑자기 오 하고 이상한 소리 난다. 그러면은 벨칸토는 아니다. 벨칸토는 아니고 저음부터 고음까지 균일하게 일정한 색깔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낸다 하면은 벨칸토가라고 하는데요. 절대음감이 있는 사람이 유리한가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네. 절대음감, 상대음감은 그냥 이렇게 음감, 그러니까 귀가 좋은 거의 차이지 절대음감도 음정 떨어지는 경우 많아요. 내가 노래할 때. 훈련을 하면서 기교를 높여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어떤 거요? 이거요? 그러니까 음역대가 바뀔 때 네. 어쨌든 기교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뭐 이음새를 우리가 꼬집듯이 하는 네. 게 넘어가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그것도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훈련이 필요한데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성구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호흡이 좀 많이 호흡과 소리가 잘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잘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융합이 돼야지 그냥 소리만 무턱대고 그냥 저음에서 중음 넘어가고 팍 밀려서 넣는 게 아니고 요령이 있어야 돼. 그 요령을 터득하게 해주는 분이 선생님이죠. 선생님 역할을 들어줘야 되니까 잘 넘어갔는지. 네. 그래서 요거 패스. 네. 요거 계속 한번 넘어가 볼게요. 레가토로. 레가토는 이탈리아 말로서 음과 음 사이를 끊어지지 않도록 아름답게 연결시켜 노래하는 것을 말하는데 노래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다. 노래하는 것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은 바로 음을 연결해서 레가토로 노래하기 때문이다. 레가토로 노래하기 위해서는 같은 경국의 포지션에서 소리가 커버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마스케라로 열고 노래해야만 한다. 레가토는 각 모음에 대한 레가토와 음계에 대한 레가토로 구분된다. 마스케라가 무슨 말입니까? 마스케라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크. 마스크요. 그러니까 가면. 맞아요. 여기 이 중심을 우리가 마스케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면 혹은 얼굴. 네. 마스케라를 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여기가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뼈를 보시면 여기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 공간을 네 그쪽으로 저희가 울려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공간 활용하라.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유리한 거예요. 공간 활용하면서 팍 보내잖아요. 그분들이 코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로 더 잘 모이나? 그런 생각이 살짝 유학생 시절에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레가토는 영어로 바인드. 그래서 이렇게 왜 줄 있잖아요. 저희 줄. 그래서 음과 연결. 그러니까 이건 말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우리 말할 때 그랬어요.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랬어. 이러면서 끊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결되는 거. 음과 음정이. 그래서 뭐 여기에 보시면은 경국에 갑자기 경국에가 나오나 이렇게 당황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코가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턱이 있고 혀가 이렇게 있고 여기 딱딱한 부 있잖아요. 네. 여기가 경국에 그리고 여기 뒤에 목적과 여기 경국 사이가 영국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경국에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파사조가 잘 들려면 이게 호흡과 소리가 연결이 잘 돼야 된다. 호흡이 여기가 지금 저희 순간이 있잖아요. 여기 식도가 있으면은 순간이 여기 있고 여기에 성대가 있고 후두개가 있고 인두가 있고 그래서 순간으로 이렇게 호흡이 싹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 순간 압력으로 이 딱딱한 이쪽을 팍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을 치지만 이쪽에 있는 다른 빈 공간도 울리겠죠. 그 요령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 기관이 다르니까 생긴 게 다르니까. 그래서 이 레가토를 잘하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 노래를. 그래서 요것도 원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가 있는데 이 파사조는 아까 제가 뭐 칸타빌레 할 때 막 칸타레가 이제 to sing에서 원어라고 했잖아요. 이거 한번 유추해 보시겠어요? 이거는 파사레. 그럼 이건 뭘까요? 레가토는 나중에 이제 밖에서 이제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는 지식 레가레. 그럼 이거 스타카토는 뭘까요? 스타카레? 오, 네. 이게 원형이에요. 레레. 그러면 크레션도는 뭘까요? 크레세레? 네, 크레셰레. 네. 그러면 데크레션도는 뭘까요? 네. 네, 데크레셰레. 네. 요거는 아니다. 명사. 그냥 명사.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요. 이탈리아 사람 놀랄걸요? 야, 너가 스타카레 어떻게 알아? 띄워놓다. 이런 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단순해요. 막 음악적인 용어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빠싸레 지나가다 노래가 지나가듯이 해 성구절한 잘해 이거고 레가토 레가레 잘 연결해 레가토 스타카토 스타카레 잘 뛰어 그래서 스타카토 스타카레 크레셴도 이거는 이제 영어로 그 크리즈
크리즈라는 영어에 파생된 그 이탈리아. 근데 그쵸. 증가해, 올라가, 커져. 그리고 데크레시래. 감소해, 줄어들어. 얘네들 되게 단순해요. 그 거창한 거를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쓰는 거 그냥 붙인 거예요. 예. 이거 만약에 가셔서 이탈리아에서 야 너네들 야 크레시레 잘한다 이러면 크레시레로 어떻게 알지? 뭐야 쟤? 예. 그래서 이어서 한번 알쓸신잡이었습니다. 봅시다. 스타카토. 스타카토는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스타카토는 짧게 끊어 나눠 노래하는 것을 말한다. 스타카토는 노래에 따라 아주 짧게 혹은 여유 있게 끊어 노래하는 것이다. 노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스타카토를 호흡근육 또는 횡격막을 인위적으로 치며 노래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스타카토를 한다면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횡격막과 호흡의 근육은 경직되고 목 또한 굳어져 버려 자연스러움을 잃게 되고 결국 스타카토를 망치게 된다. 반대로 마스케라로 열고 노래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타카토를 하면 호흡 근육과 횡격막은 자동으로 적절히 스타카토가 되도록 작동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발성의 요구에 의해 호흡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인위적 호흡의 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한편 스타카토는 우리가 노래할 때 호흡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기도 한다. 스타카토는 단지 레가토를 끊어내는 것뿐이다. 반대로 레가토는 스타카토를 이어서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스타카토와 레가토는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스타카토는 레가토가 익숙해진 후에 시작해야 하며 레가토와 같이 경구개에서 한 포지션으로 커브에서 마스케라로 가볍게 해야 한다. 네, 굉장히 너무 구체적이어서 당황스러우시죠? 이해가 돼. 오, 정말요? 전문가시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전공생들을 위해서 쓴 서적을 제가 너무 이거 참고하고 싶어가지고 제 욕심에서 적은 거예요. 좋은데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이게 약간 노래하는 어떤 요령을 설명한 거여서 좀 너무 장하지 않을까, 재미없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저 성악에만 스타카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이제 기억을 해보셨다시피 이게 끊어내는 연주자라 연주 기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스타카토가 요런 모양이에요. 요렇게. 그죠? 네. 혹은 밑에 나와 있다. 오선지 솔 밑에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요게 또 요런 모양도 있고요. 요런 모양도 있고. 이거는 테누토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게 연주가요. 레가레는 이어서 연주하는 거라 했잖아요. 연주법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연주가 뭐 예를 들어 음정 요게 하나가 있다. 그럼 요게 한 박이라고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게 끊어내는 거죠. 짧게 끊어서 연주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2분의 1로 연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걸까요? 요거는 뭐 어떤 거 같으세요?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메조 스타카토, 스타카티시모. 선생님 아시죠? 네, 아시죠? 네. 선생님 빼고 나가시면 돼요. 요거는 뭔가 어떠신 것 같아요? 이게 줄 길게 있는 거 갑자기? 얘보다는 길까요? 짧을까요? 정답. 얘는 3분의 2로. 그럼 얘는 뭘까요? 남은 게 하나 정도 남았죠. 얘는 스타카티시모. 엄청 짧을 것 같은데. 네. 세상에서 제일 짧은 말. 네. 얘는 3분의 1. 네. 이건 연주 기법 중에 하나예요, 스타카토는. 근데 이제 요거는 성악을 할 때 짧게 해서 끊어서 내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좀 얘기였고, 그냥 간단한 개념 정리로는 스타카토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악상 기호이다. 네. 여기 나오는 게 거의 발성이나 글 쓰는 거랑 비슷하네 이거. 그렇죠. 저희는 보통 말로 이렇게 하는. 일단은 크레셴도 데크레셴도 메자보체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까요? 네. 아니야 벌써? 그럴 수가 있어? 시작하는 이거 어디지? 4번.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크레센도는 작은 소리에서 시작하여 소리를 점점 크게 증가시키는 것이며
데크레센도는 큰 소리에서 시작하여 점점 작은 소리로 감소시켜 노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크레센도로 시작하여 데크레센도로 끝나는 것을 이탈리아어로 메사다 보체, 메사디 보체라고 부른다. 메사디 보체는 이탈리아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 중 하나로 당시에 모든 성악가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된 테크닉이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메사디 보체만 간단하게 여기가 없구나. 네. 이것도 퀴즈. 요게 메사가 어떤 그걸까요? 원형이 뭘까요? 한번 추측. 뭉덩그리 지금 네. 메스. 크다가 같은데. 네. 메스. 메스. MASS 같은데. 메스. 요게 원형이 메테레라는 건데 요게 메테. 네. 풋 내려놓다. 놓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영어로는 placing a voice. 소리를 놓다, 내려놔라. 이걸 잘하면 굉장히 테크닉 좋은 사람이라는 게 이거 어떻게 소리를 놓겠어요? 이 정도 자기 테크닉 가지고 있으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근데 이게 왜 크레셴도 데크레셴도에 나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크레셴도는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데크레셴도는 감소하는 거고 요거를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을 이렇게 연주하는 걸 메사디 보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음정을 내면 그 음정에서 줄어들었다 커졌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한 음정에서. 네. 요거의 테크닉을 말씀드리는 게 요거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크레셴도 데크레셴도에다 넣은 거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여자의 목소리에서 저거 나온 거 있었어요. 소프라노다가 소프라노. 거기서 다시 또 샥 작아지고 그 무반주였을 때. 약간 느낌은 있는데 그거는 크레셴도 데크레셴도. 저거하고 달라요? 네, 왜냐면 한 음정을 가능해요. 제가 다음번에 예시를 가지고 올게요. 네. 굉장히 요거는 선생님 같은 타입. 그러니까 리릭한테 굉장히 잘 돋보여지는. 왜냐면 우아하면서 마지막에 그 아련함 표현할 때. 그래야 할 것 같아. 네. 말할 때도. 진짜 우아해지기 그러니까요. 그럼 이 다음 것들은 나중에 음악을 들을까요? 다음 시간에? 음악은 여기는 없고요. 네. 오페라에만 있는데요. 일단 메짜보체가 짧으니까 요거만 그냥 읽고 갈까요? 메짜 보체란 이탈리아어로서 직역하면 절반의 소리라는 말이지만 노래할 때 각자가 가장 편하고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볼륨으로 노래하는 테크닉을 의미한다. 메사디 보체와 비슷한 단어 같지만 다른 의미의 말이다. 처음 발성을 배울 때는 반드시 메짜 보체, 즉 자기에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볼륨으로 연습해야만 한다. 그래야 마스케라로 열고 노래하기가 수월해지고 안정된 호흡을 얻게 된다. 이 테크닉을 잘 연습하면 노래할 때 정말 필요한 힘과 불필요한 힘을 스스로의 느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도 성악한 사람들 초점으로 제가 적은 거여가지고 사실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메짜보체를 참 다룰 일은 많이 없으나 그래도 뭐 어디서 나중에 합창단 하시거나 이럴 때 이쪽에서 약간 메짜보체 느낌 이러면서 딱 이제 half voice 조금 이렇게 나한테 좀 편안한 소리를 내는 뭐 섹션 뭐 이러면은 굉장히 좀 프로 같은 느낌이 드시겠죠?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 그런가요? 선생님이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요. 호응을 해주시니까. 이건 차는 얼마나 정리를 굉장히 잘하시고 항상 너무 자소못하게 앉아 계셔가지고 오늘 저는 다른 사람을 봤어요. 아니 이렇게 표현력이 좋으실 줄 몰랐다. 그래서 오페라 하셨어요? 아까 물어본 거예요. 이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감사합니다.